전형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전형일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유성호 선생님 해결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앞에서도 우리 박 선생님께서 학생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대목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도 아마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특히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혹은 다자녀 전형과 같은 사회배려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그 특별전형을 넣고 일반 종합전형하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형 중, 즉 특별전형하고 일반 종합전형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면은 일단은 특별전형 자격이 생긴다면은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끼리의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는 풀 자체가 모든 종합전형에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좀 정리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그것이 종합전형이면은 종합전형 준비를 한 학생들이 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에는 종합전형 안에서 특별전형 자격이 된다면은 그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요, 그 작년도 수능 결과를, 수능 결과가 아니라 그 수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수시 전형 결과에 의하면은 종합전형 일반 학생들 성적보다도 특별전형에 있어서 합격자 성적이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 종합전형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보다도 그 특별전형에 의해서 합격자 평균이 조금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격이 되면은 그렇게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유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지원한다 싶을 때에는 이제 지원하는 학과를 보게 되는데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는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1명이나 2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1명이나 2명이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내가 특별전형이 되니까 이제 넣어봐야지 했다가 나중에 경쟁률을 좀 확인하지 않으면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1명을 뽑는 학과에 갑자기 많은 학생이 모여서 일반 종합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에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을 좀 유의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에 중위권 대학들보다 상위권 또 최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이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풀이 단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전형에서 종합전형 준비가 돼 있고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특별전형 6개를 가지고 지원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씁니다. 우리 학생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요. 특성학원 전형 말고 아까 다자녀 전형처럼 이제 그 전형을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학생은 다자녀 전형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우리 학생에게는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농어촌 전형은 지원 자격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하나로 구축되어 있는 학생들끼리의 전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요. 그 전형을 사회배려 전형이나 사회에서 기회균등 전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형을 혼합해서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 전형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직업을 통한 그 유공자 전형이라든가 또 사회배려 전형을 갖다 섞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일반 종합 전형보다도 경쟁률이 치솟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학생들도 자격이 여러 개가 될 경우에는 하나의 전형 자격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지원 자격을 따져가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농어촌 전형이 사회배려 전형하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된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때에는 일단은 지원 자격은 하나만 있는 전형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경쟁률을 확인해서 이 경쟁률이 작년 대비로 어느 정도 치솟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충실한 학교 생활, 자율 동아리 활동과 수상 경력,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수학 성적 지속적 상승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성실한 학교 생활, 적극적인 방과 후 학교 참여, 그리고 경시대회 수상 경력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봉사, 독서의 부족, 그리고 희망 전공 관련된 활동 부족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개별 활동 없는 자율 활동,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 부족, 개인적 봉사 활동 부족, 그리고 개별 활동 없는 진로 활동입니다. 네, 먼저 박성준 선생님께서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학생 말대로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한 것 같고요. 수학 성적 향상을 학생이 이제 강점으로 꼽았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특히 이제 방과학교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우리 학생이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유엔 동아리 같은 자율 동아리 활동, 요게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또 이제 전공적 합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활동인 것 같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시대 수상 실적이 이제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같은 경시대가 지금 학기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좀 수상 같은 걸 좀 남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어떤 좀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 지금 우리 학생 독서 활동을 봤더니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지가 않은데 다독상을 지금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특기상을 또 수상한 게 있는데 또 무슨 이유로 특기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좀 전혀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상 실적이 좀 양적으로 볼 땐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은 이런 좀 부분적으로 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수상 실적도 있어 보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그렇다면 약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크게 자율, 봉사, 독서, 진로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모두 우리 학생의 어떤 개별활동 기록이 아니라 학급이나 어떤 학교, 어떤 단체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주를 이뤘고요.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 학생만의 어떤 구체적이면서 개별적인 활동 내용 기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봤더니 우리 학생이 교내 신문 기자 활동을 한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활동을 만약에 올해도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 자율활동 쪽에서 좀 구체적이면서 사례 위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학년 때 학급에서 학습부장, 그다음에 학생의 간부로서 활동한 내용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2학년 만약에 자율활동에 기재가 되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급 자치활동이나 학생 자치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올해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자율활동 쪽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17시간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어떤 봉사활동을 추가적으로 했는지 지금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학생이 나름대로 이제 사회 문제 관심도 많아 보이고, 또 아까 사회부 기자 활동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런 사회 문제 쪽에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들이 이제 학생부 곳곳에 이제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좀 배려하고 또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좀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는데 2학기 이제 개학 전까지 기자라는 직업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언론인의 윤리와 관련된 독서 활동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희망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단순히 학생부에 어떤 책을 읽었다, 몇 권을 읽었다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거는 우리 학생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부에 기재된 독서 활동을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을 보면은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1학년 활동 내용이 거의 대부분 학교나 혹은 학급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된 내용으로 보이고요. 3학년 1학기 때도 이제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만의 어떤 개별적인 모습들이 좀 기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학년 때부터 이제 기자라는 진로 희망을 계속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3학년 진로 활동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어떤 진학 상담을 통해서